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50대 남자이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영남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명이고요. 제 아내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찢어발겨도 시원치 않을 여자인데요.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물론 아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아내는 참 착했어요. 정말 순박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한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검소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푹 빠졌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우리만의 결정은 아니니까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부모님한테 언제쯤 인사드리러 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굳이 인사드려야 해? 어차피 우리 집에선 당신만 좋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할 거야. 물론 저도 일사천리로 결정되면 좋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소꿉장난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빨리 예식을 진행하자고 하니까 나중에는 크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데 여자친구가 화를 내니까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맞받아 쳤습니다. 혹시 딴 남자 있는 거야? 아님 내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워?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러자 여자친구가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 집안이 이름만 대면 알 만큼 돈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처음엔 뻥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부잣집 딸이 무슨 이유 때문에 검소한 척 한 걸까? 그 질문에 여자친구는 우리 집 와보면 알 거야 이러더군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죠. 정말 잘 살더군요. 하지만 예비 장모님은 왜 왔냐는 투로 틱틱 물어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줌마에게 커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저에게 마지못해 집안 어르신은 어떤 일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터라 선뜻 기가 죽어서 말을 하기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가난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용기 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랬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표정의 변화조차 없이 알았어요. 딸이 알아서 할 거고 결혼식 날짜 잡히면 연락 줘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친딸이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배다른 딸이었고 지금 예비 장모님은 한마디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였던 겁니다. 사실 돈 보고 그녀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우리 힘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생각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시작부터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장인 장모님이 안 오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처가는 거의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 때 전화드리면 그냥 고맙다 한마디 뿐이었고 쌀쌀맞은 반응에 정내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외엔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는 적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나 있을까 궁금해지더군요. 그때가 결혼하고 2년 남짓 됐을 때예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소식도 전해드릴 겸 용기 내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솔직히 박수치고 좋아하진 않더라도 명색이 손주인데 기뻐하는 반응이라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굉장히 시큰둥하게 그래 수고했다 나중에 보자 이러곤 전화를 끊는 거예요. 하하 정말 서럽더군요. 굳이 이렇게까지 아내를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너무 서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내도 이젠 그만 자기 집에 신경 끄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화가 나서 당신은 식구들이 저러는 게 억울하지 않아? 됐어. 어차피 남남인데. 그래도 아빠는 친아빠잖아. 그럼 뭐해. 새엄마하고 그 자식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업 성공한 후에 나를 개만도 못하게 쳐다보는데 아내도 집안을 포기한 거죠. 그 말에 저도 더 이상 처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낳고 잘 키우며 몇 년 동안 우리끼리 잘 살았어요. 아내는 모 단체에서 일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바쁘게 살게 됐고 저도 여기저기 일이 들어와서 나름 바빠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엄청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부는 묻고 지내는 터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엄청 망설이면서 어제 재수 씨가 늦게 들어왔지? 이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사실 내가 어제 네 와이프랑 부킹을 했거든. 이러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친구 말은 어제 나이트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웨이터가 끌고 온 미씨가 우리 아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아내가 너무 좀 막 나가더라. 그러다가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돼서 용기 내서 전화한 거야. 이러더군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쩍 술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이걸 빌미로 한바탕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직장인 스트레스 풀러 갔다고 생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죠.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자. 이러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따졌어야 하는데 지금 와선 두고두고 후회되는 결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술 마시고 실수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가 그 여파는 몇 달 후에 아주 크게 돌아왔죠. 사실 중간중간에 아내에 대한 수상한 제보가 꽤 들어왔어요. 우리 아내가 딴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 우리 아내를 어디서 봤다 등등 지인들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를 불러다가 따졌죠. 아내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미안해. 사실 내가 미쳤었나 봐. 너무 놀랐습니다. 그토록 얌전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이걸 너무나도 순순히 말하는데 기겁하게 됐죠. 왜? 뭐가 부족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그랬더니 아내는 갑자기 엉엉 울더니 그냥 내 피가 더러워서 그래. 이러며 엉엉 우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의 출생 자체가 더럽고 비난받아야 한다며 늘 혼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새엄마인 장모님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걸 극복해내질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어느 순간 머리가 휙 돌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치 피에 굶주린 드라큘라처럼 자기도 이런 자기 모습이 싫다며 엉엉 울더군요. 참 이걸 어찌해야 할지 정신병도 별의별 정신병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냥 아내를 부정한 여자라면 내쳐버릴까. 하지만 그러자니 아이의 엄마고 그 상처의 깊이를 아는데 내가 보듬어 줘야 하지 않나. 별의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천천히 시간을 주자는 거였어요. 아내도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다시 사건은 잠잠해지고 저도 애써 그 상처를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지났을 때 결정적으로 그 친구에게 또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친구가 전하는 말이 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뒷조사 전문적으로 하는 동생이 있거든. 걔 봐서 증거 잡히면 이참에 정리를 해라. 너무 소문이 안 좋다. 그래서 친구에게 속는 셈 치고 아내의 뒷조사를 맡겼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어느 곳에 다른 남자랑 뒹굴고 있으니까 가보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달려가 봤죠. 그리고 그 방문 앞에서 어떻게 현장을 덮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방 앞으로 소방관이 헐레벌떡 오더군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데 소방관이 방문을 두들기니까 제대로 옷도 못 입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다.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 안으로 황급히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욕조를 보는데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겁니다. 이미 아내는 의식을 잃은 듯이 욕조물에 가만히 몸을 담그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미 동공은 반쯤 풀려있고 의식이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당신 누구야? 아내랑 무슨 관계야? 당신 이랬어? 당신이 죽였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일단 사고가 벌어지니까 경찰도 오고 경찰이 사건 경위를 그 남자에게 물으면서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부요.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놈에게 욕을 퍼부어줬죠. 야 임마 내가 남편이야. 이러니까 그 남자도 엄청 당황해하더니 우리도 곧 결혼할 사이였어요.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더군요. 알고 보니 의식을 잃은 아내는 도지 살림을 비스무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 증언에 따르면 아내가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남자가 욕실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욕조에 몸을 반쯤 담근 채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놈의 말에만 의존해야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하는 말이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내는 심장이 멀쩡했다고 제가 따지니까 그놈이 하는 말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심장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진짜 남편이에요. 아내가 심장약 먹고 있었던 거 몰라? 몇 번 약 먹는 걸 보긴 했는데 영양제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아내는 이런 걸 왜 숨겼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알 길이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의식이 없으니까 처가에 연락을 했죠. 아무리 거의 내놓은 자식이라 해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불이 나게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한 지 수시간이 지나서야 장모님하고 처제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온 사람 복장치곤 무슨 패션쇼 가듯이 아주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왔더군요. 이미 수술도 틀렸고 저는 마음의 준비까지 한 터라 의기소침해 있는데 병실에서 장모와 처제가 나누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신 기증하라고 해. 그러면 장례 비용 화정할 때 비용이랑 안 되니까 저런 애 죽은 것에 돈을 멀었으니 우리 선산에 묻어달라고 좋을까봐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제도 차라리 그게 좋겠다며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러면서 장모님이 또 하는 말이 아이 그냥 장기나 내주면서 어디다가 팔면 돈도 벌겠구만. 저렇게 멍청하니까 가난한 거야.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지만 아내를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 이야기를 녹음을 해두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바람을 왜 피고 다녔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런 개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게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산다는 게 너무 불쌍해서 치가 떨리더군요. 근데 정말로 처제라는 년이 저에게 오더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일 하라며 장기 기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혹시 화장해서 우리 선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 있으면 그러지 마요. 내가 그 속셈 모를 줄 알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배다른 언니라지만 아무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평생을 겉돌다 살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다니 너무 아내가 불쌍하더군요. 물론 바람을 폈으니까 저도 나 몰라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겐 좋은 엄마였고 열심히 살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한이나 제대로 풀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면서 당신들이 사람이냐? 도대체 아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어? 땅을 달라고 했어? 우리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태준 인간들이 왜 이제 와서 화장을 해라 말아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니네 이런 추악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유튜브 이런 데다 싹 올려버릴 테니까. 제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비니까 자기네 회사에 행여라도 누를 끼칠까봐
아무 말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는 사망했고 아내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아내 일기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자기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다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을 증오한다면서 죽어서도 그 집안을 괴롭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정성스럽게 화장해서 그녀의 납골함을 그놈들 선산 한 곳에 잘 모셔놨습니다. 귀신이 되어서 괴롭히길 바란 거죠. 어쩌면 아내를 두고 누군가는 부정한 여자를 욕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현재까지 저는 그녀를 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측은함도 듭니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배다른 자식으로 천덕꾸러기로 살아온 내 아내가 하늘에서 자유롭길 바라봅니다. 그 후 저는 아이랑 단둘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된 후에 이상하리만큼 업무가 잘 풀려서 바빠졌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이 키우는 아빠지만 정말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가 누구였냐고 물으면 다정했던 엄마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저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